이제 구체적인 총선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여야 할 것 없이 대놓고 이제 의원을 꿔주고 있습니다. 꿔주면 나중에 갚습니까?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은 최소 10명을 파견하겠다라는 관측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야 모두, 여야 구분할 거 없이 모두 그 투표용지에서 윗번호를 잡아라. 경쟁이에요. 미션, 윗번호를 잡아라.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많아야 번호가 상위 번호를 받는데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현역 의원들이 많아야 이 돈도 다르거든요. 보조금 배분도 다르거든요. 선거자금 수십억을 더 따내고 윗번호를 잡기 위해서 민주당, 통합당 할 것 없이 의원 꿔주기 경쟁이 지금 들어갔다는 겁니다. 갚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최소 10명 파견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어제 민주당에서 불출마 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열렸는데 소수의 의원들이 초대돼서 간담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몇 명의 의원들만 딱 불러두고 더불어시민당에 얼마나 많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어차피 불출마니까 시민당으로 한번 가는 건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한 거죠. 심기준, 이규희, 이훈, 정은혜, 재윤경은 이미 파견에 동의한 상황이고 간담회에 참석한 금태섭, 송금주, 원혜영은 전 죄송합니다만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입니다라는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런데 금태섭이 거기서 왜 나와? 금태섭이 여기서 왜 나와? 라는 논란도 있고 있습니다. A씨 간담회 참석 의원은요. 최종 파견 의원 10명을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사실상 경선에서 탈락한 금태섭 의원도 저 자리에 초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금 의원은 그런 얘기할 줄 모르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 의원은 과연 이해찬 대표에게 뭐라고 답했을까요? 너 시민당 갈래? 그 비례당으로 가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반대 입장이고 안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얘기는 비공개이라서 더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국회 전문가인 장성철 소장님 나오셨는데 여야 할 것 없어요. 모두 비례 꿔주기 경쟁이고 통합당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할 건데 일단은 금태섭 의원한테까지 저런 제안이 갔다는 게 좀 놀라운 게 금태섭 의원은 사실은 저 위성정당을 민주당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형식적으로 아마 비서실에서 전화를 했을 거예요. 우리 저희 불출마하시거나 이런 분들 차 한잔 하는데 한번 오시라라고 해서 간 것으로 보여지고요. 가서 이제 이동해라라고 했는데 금태섭 의원은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거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더불어시민당으로 가라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3월 말 되면 440억 원의 선거 보조금이 각 당으로 배분이 됩니다. 근데 교섭단체가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55억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 돈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비례대표 후보 용지에 1번, 2번, 3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위치해 있어야 우리 지지층들이 쉽게 투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의원 꺼주기, 의원 보내는 거 설득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조간신문의 장희영 교수님, 시민당 가라 설득하는 자리에 금태섭은 왜 불렀지? 라는 제목의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 조간신문들이 금태섭은 왜 불렀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가 있죠? 그렇죠.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특정 어떤 지지자들에게 윗보였다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했고 그런 의혹이, 조국 청문회에서도 또 조국 전 장관에게 쓴소리 많이 한 것 때문에 그렇죠. 의혹이 많았죠. 물론 경선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대표적인 상징적인 다시 말하면 당의 얘기에 이견을 낼 수 있는 다른 이야기를 소신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란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민당 가라고 했을 때 그러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인물이라는 걸 누구나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들 불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을 다 불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될 것 같고 제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건 금태섭 의원이 아니라 어쩌면 이렇게 낯뜨거운 꼼수들을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요. 제가 어제도 거대 양당을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비판을 했는데 현행 선거법상 이게 저는 왜 계속 이게 괜찮은지도 사실은 이해가 가지가 않을 뿐더러 처음에 지금의 선거법 만들었을 때 취지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건 이거잖아요. 법대로 하면 괜찮아?
별 이상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다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돼? 이거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했던 얘기랑 비슷한 맥락이고 이것도 어떤 꼼수를 쓰건 간에 결과만 좋으면 돼? 나중에 의원 다 돌아오고 우리가 일당만 되면 돼? 너무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의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와 공평과 평등과 그 이번 정권 바뀌면서 외쳤던 많은 국민들에게 지금 뭐 하는 짓인지 좀 모르겠어요. 결과만 좋으면 돼? 과정은 어때도 상관이 없어요? 정치인들 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회의감이 느껴져요. 10명 최소 파견한다. 민주당의 방침인데 그러자 한국당과 통합당에선 우리는 20명인데 함께 보시죠. 우리는 20명인데 꺼주기 경쟁. 미래한국당 불출마 선언한 4선 김종원 의원의 합류로 현역 의원 총 10명을 이미 확보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통합당으로부터 10명의 추가 파견을 받아서 20명이 넘는 교섭단체 지위 확보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래한국당 위성정당이 상당히 보조금도 커지고 그리고 투표용지에서도 앞순위, 상순위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 거죠.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현역 의원 상당수가 지금 거부하고 있어서 과연 20명이 될지가 미지수라는 겁니다. 김종석, 문진국 등의 의원들은 합류를 검토하고 있고 홍일표, 정종석, 송희경, 최연애 의원들은 거절을 했다라는 상황도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혁진 변호사님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오늘 뭐 바쁘세요? 들어왔다 나갔다. 제가 몸이 좀 무거워서 쉽지 않습니다. 네. 아니 이거 양당이 네네. 위성정당 만들어서 네. 현역 의원 꿔주는 거 이거 법상, 선거법상, 정당법상 이거 뭐 괜찮은 겁니까? 불법은 아닙니까 혹시? 법의 취지에는 명확히 반하는 거죠. 선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사람을 뽑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부정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처벌 규정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형법 말고 처벌 규정이 많은 법이 공직선거법 말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옛날 우리나라 50년대, 60년대 뭐 막걸리 사주고 고무신 주고 해가지고 표를 갖다가 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런 거 안 된다 더 이상 처벌하겠다는 건데 이제는 사실은 뭐 쌀 주고 고무신 주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국민의 의사를 더 왜곡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 법을 갖다가 정확하게 봤을 때 법적 문제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법적 문제가 아닌 게 아닌데 법이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처벌받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장수장님. 이게 정당법 42조에 의하면요. 예.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서 승낙 없이 정당을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걸 어기면요. 2년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가 권했어요. 당대표가 권해가지고 그래요. 저는 그럼 자의에 의해서 당을 옮기겠습니다. 라고 한 분은 괜찮지만 지금 거부한 의원들이 있잖아요. 저분들이 선관위에 가서 증언을 하면 이 법에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러한 설득 작업도 중요하지만 저분들이 증언하지 않도록 심기 관리하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